안녕하세요, 진스피디입니다. 오늘은 본격 여름 대비 빠르게 마름으로 가는 루틴을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5월 한 달간 제가 진행했던 루틴이고요. 이 루틴으로 근손실 없이 목표하던 체지방량을 감량해서 3주 만에 체지방률 15%에서 13.8%까지 뺐습니다. 이게 15%에서 13% 뺀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루틴으로 해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효과가 있는 루틴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다이어트 하는 동안 약속도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일반식 디저트, 과자, 아이스크림, 술까지 어마어마하게 먹었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틴으로 체지방 커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루틴에는 약속이나 일반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치팅 개념인 보상 루틴도 넣어줬습니다. 크게 공복 시간 루틴, 운동 루틴, 식단 루틴, 보상 루틴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빠르게 살을 빼는 루틴인 만큼 저의 원래 루틴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단기간에 살을 빼셔야 하는 분들만 이 루틴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공복 시간 루틴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공복 시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되면 마름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 몸이 음식으로부터 완전히 비워지는 이 공복 시간을 갖는 것이 마름으로 가는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인데요. 공복 시간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먹는 습관이 있다면 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저당을 먹고 무가당을 먹어도 어쨌든 음식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혈당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혈당이 높은 상태라면 인슐린, 이 지방 저장 호르몬을 계속해서 뿜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혈당이 높은 몸은 지방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몸에 탄수화물, 포도당을 자꾸 주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을 소비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복 시간을 갖지 않았던 분들은 공복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살을 쉽게 뺄 수 있는데요. 그런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할까요? 제가 보통 초보자 12시간, 중급자 14시간, 상급자 16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루틴에서는 타이트하게 16시간으로 고정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침을 스킵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2시간 공복은 혈당이 안정화되는 시작 단계예요. 14시간 공복은 본격적으로 지방이 연소되는 단계이고요. 16시간 공복은 인슐린 효율성이 높아지고 체지방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단계입니다. 즉 인슐린, 이 지방 저장 호르몬이 아주 낮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혈당이 잘 안 오르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사람보다 내가 혈당이 잘 안 튀는 거죠. 한마디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추가로 16시간 공복은 간에 저장된 잉여 탄수화물인 글리코겐이 완전히 바닥나면서 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때문에 체지방 감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1시간 더 추가해서 16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16시간 공복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 기존 16시간을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1시간만 더 늘려보세요. 두 번째는 운동 루틴입니다. 이전에 올린 저의 먹방 치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 동안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일반식, 군것질, 술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운동 루틴으로 근손실 없이 체지방만 1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제 몸에서 1kg를 빼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체구도 작고 체지방이 이미 많이 커팅되어 있기 때문에 1kg 어렵습니다. 근데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꾼 이 운동 루틴도 공유를 해볼게요. 운동은 주 4회 진행 70분 루틴이고요. 먼저 폼롤러나 스트레칭을 10분간 해줍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60분 해줍니다. 스케줄표로 보여드리면 월요일은 공복으로 하체 30분, 유산소 30분, 화요일은 공복으로 등 운동 30분, 유산소 30분, 수요일은 휴식, 목요일은 저녁에 하체 운동 50분, 금요일은 공복으로 어깨, 이두삼두 20분, 유산소 40분, 주말은 운동 쉬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루틴에서는 공복 운동과 공복 유산소의 비중을 높여줬는데요. 목요일 하체 운동만 제외하고 다 공복으로 진행했고 유산소 넣어줬습니다. 제가 공복 운동과 공복 유산소로 살을 진짜 많이 뺐던 사람으로서 이 효과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해봄으로써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공복 유산소가 살이 진짜 잘 빠지는구나. 전날 먹어도 다 방어가 되는구나. 왜냐?
공복 상태에서는 뭘 먹은 게 없기 때문에 몸은 사용할 탄수화물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체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여기에 인슐린 수치, 혈당까지 매우 낮은 상태죠. 동시에 아침 공복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호르몬 측면에서도 공복이 지방을 가장 잘 태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복 유산소는 피하지방뿐만 아니라 중성지방과 내장지방을 우선적으로 소모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잘 오르거나 내장지방이 높은 분들에게 특히 이 공복 유산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인바디 검사하면 내장지방 레벨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으신 분들은 공복 유산소로 내장지방 레벨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근력운동까지 하니 우리가 근손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루틴에서는 근력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를 나중에 해줬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살 뺄 때 유산소를 먼저 해줬거든요. 그때는 체지방도 많았고 잉여탄수화물도 많았고 또 유산소가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하자 주의였는데요. 근데 지금 상태는 체지방이 어느 정도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손실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력운동을 먼저 해줬고 무게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횟수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손실이 걱정되신다면 근력운동 먼저 저중량 고반복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력운동은 보통 3-4가지 종류의 15개, 20개, 3에서 4세트 진행해줬는데요. 운동의 종류는 매번 바꾸면서 해줬지만 몇 가지만 공유를 해볼게요. 월요일 하체 30분 루틴은 스쿼트, 스티프 데드리프트, 레그 프레스 같이 해줬고요. 화요일 등 30분 루틴은 롱풀, 랩풀 다운, 시티드 로우, 원암 풀 다운 정도로 해줬습니다. 목요일 하체 50분 루틴은 스미스 머신 스쿼트, 굿모닝 데드리프트, 레그 컬, 몬스터 글루트, 프론트 스쿼트 정도. 금요일 어깨 2두 3두 20분 루틴은 숄더 프레스, 4렐에 케이블 컬, 케이블 푸시 다운 정도. 공복 유산소는 천국의 계단을 많이 탔는데요. 러닝머신이나 사이클이나 종류는 상관이 없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0분 이상 탈 것, 그리고 고강도로 탈 것.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먼저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지방이 연소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20분 이상 넘어가야 지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0분 이상은 해주세요. 그리고 고강도가 아닌 설렁설렁 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설렁설렁 타는 게 어떤 것이냐? 유산소 하면서 보는 유튜브 영상이나 게임들이 볼만하고 할만하면 설렁설렁 타는 거예요. 러닝머신도 그냥 걷거나 사이클도 그냥 돌리거나 천국의 계단도 그냥 올라가는 이런 식의 저강도는 확실한 효과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그냥 쉬는 게 나아요. 안 그래도 하기 싫은 유산소 큰맘 먹고 하는 건데 제대로 효과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유산소는 우리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나올 때 지방이 연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숨이 헐떡거릴 정도의 고강도 인터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 심박수는 160에서 170 정도로 유지되게끔. 그리고 유산소만 하는 게 아닌 근력운동을 꼭 해준 이유는요. 저의 추구미는 그냥 뼈말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지방이 커팅된 마른 몸에 어깨 라인도 보이고 다리 라인도 보이고 팔 라인도 보이는 근선명도가 높은 몸이 추구미이기 때문에 근력운동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무게를 많이 치지 않더라도 저중량으로도 충분히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근육 라인도 잡힌 마름 탄탄을 원하시는 분들은 근력운동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단 루틴입니다. 점심, 간식, 저녁 3번이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탄단지 식단을 오래 했잖아요. 보통 오미밥, 닭가슴살, 계란 구성으로 2끼를 먹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식단을 대대적으로 리뉴얼 했습니다. 살을 좀 더 빼기 위해서 식단에도 변화를 준 것인데요. 우리 몸은 항상성 때문에 기존 몸무게와 체지방량을 기억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체지방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기가 오는 것도 이 항상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 역시 식단에 작은 변화를 줘봤습니다. 변화를 준 만큼 살이 진짜 잘 빠지더라고요. 이번 식단은 기존 탄단지 구성은 동일하나 종류를 조금 바꿔줬습니다. 우선 점심 식단은 그릭 요거트 볼에 반숙 계란 2개로 먹어줬는데요. 이 식단은 양 자체는 적지만 포만감이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포만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 참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식단은 칼로리는 낮아도 포만감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을 필요 없이 살이 빠지는 거죠. 그럼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탄수화물은 단호박, 위트빅스, 저당 그래놀라를 활용했고요. 단백질과 지방은 그릭 요거트와 계란을 활용했습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조합은 단호박 80에서 100g, 두유 그릭 요거트 50g, 반숙 계란은 특란인 제품으로 2개, 120g 정도입니다. 단호박은 그램수 대비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살이 잘 빠지는 탄수화물인데요. 그래서 위트빅스나 그래놀라보다 양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이어트하면 고구마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호박이 고구마
고구마보다 칼로리, 총탄수화물, 당류 측면에서 현저히 낮습니다. 고구마는 꽤나 높아요. 근데 또 이 둘의 식이섬유량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제일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뭔가 바삭하게 씹고 싶다 할 때는 위트빅스나 저당 그래놀라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위트빅스는 호주 시리얼로 유명한데요. 식감도 바삭하고 식이섬유도 높아서 화장실 가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얘가 호불호가 엄청 갈립니다. 거의 무맛에 가까워서 후기 보면 별로다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소하고 담백하니 괜찮았어요. 사실 이 입맛을 돋구지 않아야 살을 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위트빅스는 정말 입맛을 돋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 위트빅스 2개 정도 넣고 알룰로스 한 바퀴 돌리면 진짜 맛돌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 조합도 꽤나 오래 먹었습니다. 그래놀라는 사실 좀 위험한 탄수화물이에요. 저당이다 당류 제로다 해도 성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좋은 그래놀라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얘를 먹고 있는데요. 얘는 좀 위험해요. 맛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릭 요거트 자체가 약간은 신맛이 나기도 때문에 입맛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또 포만감은 많이 줍니다. 영양 성분의 밀도 때문인데요. 일반 요거트에 비해 단백질이 극도로 압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소화 속도를 늦추면서 배부른 느낌이 오래가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지방도 많고요. 이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만나야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거든요. 그릭 요거트는 이 세 가지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공곰, 볼비, 서울우유 제품인데요. 맛은 서울우유가 1위입니다. 신맛도 적은 편이고 얘가 생크림같이 크리미하고 부드러워요. 어쩐지 볼비나 공곰은 식물성을 썼는데 얘는 동물성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포화지방도 높은 편입니다. 성분은 볼비 제품이 1위입니다. 칼로리, 탄수화물, 지방 제일 낮고요. 단백질 함량은 제일 높습니다. 당은 제로예요. 진짜 단맛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맛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입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맛이나 성분을 고려했을 땐 곰곰 두유그릭 요거트가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신맛도 적당하고 단백질이나 지방도 무난해서 얘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릭 요거트가 화장실을 잘 가게 해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치아씨드를 함께 넣어서 먹어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채들은 가짜 식이섬유가 많은데 치아씨드는 진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잘 가게 도와줘요. 다만 치아씨드는 최소 30분 이상 불려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 말고 이 두유랑 함께 먹어줬는데요. 얘가 한미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이 시리즈가 일반 두유랑 다릅니다. 정말 단맛이 1도 없거든요. 이번 식단의 포인트는 뭐다? 입맛이 돋궈져서는 안 된다. 이 포인트에 걸맞는 두유입니다. 묵직하기도 해서 약간 라이트한 콩물 느낌도 나고요. 그래서 내가 알던 일반 두유랑 맛이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검은콩이랑 국산콩 두 가지 맛을 먹고 있는데요. 이 국산콩 맛이 더 안 달아요. 그래서 그래놀라랑 먹어도 고소한 맛이 강해져서 입맛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계란은 반숙으로 삶아서 먹고 있는데요. 반숙이 단백질 흡수율과 영양소 보존율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단백질 흡수율을 결정하는 애는 흰자예요. 그래서 흰자는 꼭 익혀야 하고 영양소 보존율을 결정하는 애는 노른자입니다. 근데 노른자는 열에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완숙은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반숙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감동란 같은 시중에 파는 반숙 계란보다 직접 삶아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계란도 크기에 따라 소란, 중란, 대란, 특란, 왕란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특란과 왕란을 주로 먹고 있습니다. 크기가 크니까 양도 많고 단백질 함량도 높기 때문인데요. 계란은 먹고 살이 찔 수 없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양이 많은 큰 애들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반숙으로 먹다 보니 비리지 않고 좀 좋은 제품으로 먹고 싶더라고요. 물과 계란은 좋은 걸 먹어야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또 매일 먹는데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성분도 좋고 가성비까지 챙긴 이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백색 계란, 하얀 달걀인데요. 일반 갈색 계란보다 백색 계란이 다이어터에게 더 유리합니다. 노른자가 더 커서 영양 밀도가 높고요. 일반 갈색란보다 비린내가 적고 깔끔한 맛입니다. 그리고 조인 기업이 위생 시스템에 엄격한 편이고 이 백색란 라인업이 대부분 무항생제여서 깨끗한 성분으로 먹을 수 있어요. 가성비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조인의 백색 계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란 드실 때 소금은 충분히
충분히 드셔주세요. 보통 다이어트 식단은 염분이 낮기 때문에 소금을 잘 챙겨 드셔야 하거든요. 단 건 피하되 짠 건 좀 드셔라. 그래서 소금을 꼭 충분히 찍어 드세요. 간식은 프로틴바와 프로틴칩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초콜릿 과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간식만큼은 속세 느낌이 나서 디저트 욕구를 채워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성분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애들을 찾았습니다. 올리브영과 쿠팡에서 제가 직접 사서 먹고 성분도 비교해서 재구매한 애들인데요. 프로틴바는 베노프와 하루단백 제품을 먹고 있어요. 베노프는 오리지널과 라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리지널을 추천드릴게요. 오리지널 라인이 단백질 20g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요. 식이섬유가 정말 많아서 순탄수화물 양이 적습니다. 저는 프로틴바인데 식이섬유가 이렇게 높은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맛도 10가지나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의외로 딸기치즈 맛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하루단백바는 Z라인을 먹고 있는데요. Z가 기존 오리지널보다 그램수 대비 단백질 함량이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식이섬유가 높고 WPI 기반이어서 유당도 제거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싸구려 함유를 안 썼더라고요. 좋은 지방, 좋은 기름을 써서 가격대는 좀 높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맛은 3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초코 케이크, 피넛버터 맛이 가장 괜찮더라고요. 시나몬 추러스 맛은 계피향이 좀 강해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프로틴칩은 프롬잇 제품을 먹고 있는데요. 가격 대비 성분도 괜찮고 맛도 다양해서 즐겨 먹고 있어요. 식감도 일반 과자와 비슷한데 약간 딱딱하게 씹히는 느낌은 있습니다. 저녁 식단은 기존 탄단지 식단과 비슷한데요. 역시 약간의 변화를 줘봤습니다. 탄수화물은 곤약밥, 현미밥, 오미밥 100g, 단백질은 F용 닭가슴살이나 닭다리살 100g, 그리고 지방은 저녁 식단에 굳이 넣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먹는 오미밥, 현미밥 제품은 130g짜리인데요. 원래는 130g 다 먹었는데 이번 루틴에서는 30g을 덜어내고 100g만 먹었습니다. 네, 밥 양에 변화를 준 것인데요. 만약 내가 그동안 밥을 200g이나 150g 정도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130g 이 제품 하나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곤약밥은 150g짜리인데요. 곤약밥은 워낙 칼로리가 낮고 총 탄수화물 양이 적기 때문에 하나 다 먹어줬습니다. 닭가슴살은 간장맛, 양념맛, 치킨맛 같은 양념이 많은 제품들은 피했습니다. 평소에는 먹는데 이번 루틴은 빠르게 마름으로 가는 루틴이니까 소금 간이나 당이 적은 애들 위주로 먹어줬어요. 그리고 F용 제품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전자레인지보다 F용 제품들이 훨씬 촉촉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닭가슴살이 좀 물린다 싶으면 닭다리살도 이용했습니다. 제품은 하림 닭가슴살 갈릭페퍼 맛, 하림 닭다리살 오리지널 맛, 내꼬다 크리스피 추천합니다. 하림 제품이 가성비도 좋고 굉장히 촉촉한 편이더라고요. 특히 닭다리살은 이게 식단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맛있어서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도 닭다리살 치고 칼로리도 낮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강추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저울이 없거나 그램수 재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내꼬다 크리스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번 저녁 식단에서는 계란 후라이를 뺐는데요. 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기름에 굽는 것을 피하자 해서 뺐는데 뭔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계란을 추가하셔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보상 루틴입니다. 앞에 운동 루틴과 식단 루틴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일반식을 먹으면서 몸에도 정신에도 보상을 해줬는데요. 저는 지난달에 약속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약속에서 먹는 것들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다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일주일 중 2번을 넘기지 않는다. 둘째, 음식의 종류는 상관이 없으나 양 조절은 필히 해준다. 셋째, 양 조절에 실패한 경우 다음날 공복 시간을 18시간에서 20시간까지 유지해준다. 넷째, 보상 다음날 공복 유산소를 40분에서 50분 이상 해준다. 저 같은 경우 약속이 있거나 보상 날에 양 조절을 실패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냥 매번 실패하긴 했어요. 음식도 뷔페식으로 먹고 과자나 아이스크림, 술까지 마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는 날에는 모든 음식을 한 번에 몰아서 먹었습니다. 이거 맨 처음에 말한 공복 시간과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띄엄띄엄 자꾸 보상 음식을 넣어주기보다는 그냥 딱 그 시간에 몰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보상날 기준으로 앞뒤로 공복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고요. 이렇게 많이 먹은 다음 날은 공복 유산소 50분 무조건 해줬습니다. 우리가 먹었으면요, 최대한 빨리 털어내줘야 하거든요. 털어내는 것을 자꾸 미루다 보면 그게 굳은 살이 됩니다. 한마디로 미룬 만큼 빠지는 시간도 미뤄지고 더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양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적당히 양 조절을 잘 했다면 앞서 말한 식단이나 운동 루틴을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마름으로 가는 루틴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보셨다시피 이번 루틴은 기존 루틴보다 공복 시간, 식단, 운동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만 하시는 걸 권하고요. 매번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다이어트도 지속 가능하고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꼭 단기간에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